자, 파라다이스 살펴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 뭐 근래 그렇게 크게 화제가 된 적도 없고, 지금은 자주 네, 등장하는 종목이 아닌데요. 자, 오늘 파라다이스가 11% 급증을 하고 거래량도 많이 늘었죠. 사실 오늘 이전에 파라다이스는 이미 그 전에 주가가 꽤 오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건 월봉입니다. 파라다이스 월봉. 자, 여기 보시면 작년 12월, 11월, 12월절 소비 경기 완전 절벽을 보였던 이때, 자, 위치상으로 보면 그 전 2019년에 저점하고 같은 위치죠. 자, 이런 위치를 저점으로 찍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돌아 나오는 흐름들 보고 있어요. 최근 3개월 동안에도 계속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봉을 살펴보면 쭉 올라드는데, 이게 이제 오늘 슈팅이 한 칸 더 위로 이 벽을 완전히 뚫고 들어간 건 아닙니다. 자, 이제 이전과 같은 아주 강한 시세를 보이자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야 될 벽이 지금 여기 놓여져 있는 건데요. 이게, 자, 이 구간이 이제 본격적인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 안으로 이제 한 방에 지금 고개를 다 집어넣었어요. 이거요, 앞에 지금 제가 일부러 이 스타트를 일봉이 아니라 월봉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월봉. 자, 파라다이스가 예전에는요,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코스닥에 있던 종목입니다.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닥은 그야말로 병맛, 그렇죠. 특히 카지노주 같은 경우라 그러면 뭐 GKL 같은 경쟁 업체, 뭐 조금 종류가 다르긴 합니다만, 강원랜드, GKL 모두 코스피에 있죠. 그런데 이 파라다이스는 코스닥에 상징돼서 아주 오랫동안 코스닥의 대표주 역할을 하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넘어 들어갔죠. 자, 이 종목이 이래서 코스닥에 있던 시절에는 굉장히 사업도 잘 되고 실적도 좋고, 뭐 카지노가 후퇴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 되고, 그리고 코스닥의 가장 대표적인 배당주, 배당을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주는 코스닥의 배당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던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영향 때문에 계속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었죠. 2007년도에 그렇게 시장 잘 나갈 때도 못 가고 거꾸로 백 후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9년 10년 금융위기의 그 반등 장세인데 거기서도 별로 못 움직였고요. 그러다가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구간이 어디냐라고 보면 이거 어디죠? 이 시기 뭐가 움직였을까요? 중국 소비주 화장품. 중국 소비몬테는 화장품주하고 같이 움직여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아모레 퍼시픽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난리였었죠. 2014, 2015년 시기에 이렇게 올라 들어왔지 않습니까? 일단 이제 중국 소비들 타고 중국 관광객들 뭐 해가지고 잔뜩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막 싹쓸이하고 막 난리가 나던 그 시절에, 이때 똑같이 이 파라다이스 역시 마찬가지 외국인 관광객들 들어오는데, 그 외국인 관광객들은 파라다이스가 되었건 강원랜드는 국내 인주니까 아니고요. GKL이나 파라다이스가 똑같습니다. 늘 얘기 나오는 게 그냥 일본 관광객, 중국 관광객이에요. 일본 관광객, 중국 관광객. 그 중에서 자, 중국 이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중국주하고 해서 엔터주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쭉 치고 나왔죠. 중국인 단체 관광국 무비자 입국 기대. 자, 이게 얘기 나오자마자 지금 바로 여기 됐습니다. 정부가 중국 단체 관광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 이래서 얘뿐만 아니라 GKL도 오르고 파라다이스도 오르고. 자, 파라다이스 11.79% 상승이고요. GKL 같은 경우도 보면 근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5개월 연속 이렇게 오르는 흐름들 나타내고 있죠. GKL 같은 경우도 지금 근래 이렇게 쭉 계속 올라 들어왔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올라 들어왔었고요. 이렇게 쭉 올라 들어왔다가 잠깐 쉬고 그리고 다시 치고 나가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상으로 이슈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실적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만, 늘 그렇듯이요. 그게 웃기는 거죠. 풍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례적으로 높았던 전년 딱 그거하고만 비교를 하죠. 그래서 전년 대비 42% 급감, 그래가지고 실적이 완전 개박살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또 여기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가지고 전년부터 좋다 이겁니다. 전년 대비, 방금 전에 뉴스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 크게 상회. 전기 대비는요, 늘 이렇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 똑같죠. 전기 대비 전년 대비 그래가지고 이렇게 골고루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으면 이게 가장 약한 여기에다가 강조라고요. 풍산은 이거와 정반대였죠. 풍산의 이번 실적 같은 경우가 그렇게 놀랍게 나쁜 실적, 뭐 어닝 쇼크, 그러니까 충격적인 실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쇼크라고 얘기할 만한 실적이 아니잖아요. 이거 풍산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무슨 쇼크야? 이 쇼크라고 얘기할 만한 실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교를 어디다 비교를 하냐면 작년 2분기 이례적인 상태 이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쇼크다. 그래서 S&T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 이 종목은 근데 이거 얘도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얘도 쇼크인데 얘는 왜 샀어? 이 종목 왜 끌어당겼어?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얘 같은 경우도 보면 296억 분기 최대 실적이긴 합니다. 얘를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전년하고 비교하면 전분기보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보냈잖아요. 근데 전년하고 보면 전년 반밖에 안 되거든요. 이러면 얘도 박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살 때는 이거하고 비교를 하고 내가 팔 때는 이거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자? 내가 살 때하고 팔 때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이 종목이 내가 팔자는 쪽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팔자는 쪽으로 인식을 가졌다라고 전분기하고 비교를 했겠죠. 아, 전분기는 570원 전분기 대비 몇 퍼센트가 감소했고 이런 소리를 했겠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제 오르는 실적이 돌아나가는 건 맞아요. 코로나에서 개박살 났다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작년에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이제 회복돼서 올라 들어올 거다인데 여기서 결국에 이건 뭐냐라고 하면 다 늘 얘기 드리는 그거 그대로예요. 모멘텀 플레이고요. 내로남불이고요. 내가 살 때는 무조건 좋고 네가 사면 무조건 나쁘다. 당장 얘기한 내용부터 가르치지 않습니까? 지들이 사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사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가장 나쁜 쪽과 비교를 하고 내가 파는 종목의 경우는 가장 좋은 쪽과 비교를 하고 늘 나오던 그대로죠. 늘 나오는 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수급을 이제 조금 풀러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최근 6개월의 전부예요. 이제 똑같죠. 2년간 누적치나 1년간 누적치나 최근 누적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6개월 동안에 여기서만 지금 겁나게 사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하이니 지수는 급등을 하는데 기관이 제대로 붙지를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붙지를 않다 보니까 이제 뒤에서 사들어가는 것 중에서 딱 자기 입맛에 맞는 거 당기고 그리고 모멘텀 생겨 나오자 그냥 당겨버리고 그러니까 현재 밸류에이션을 본다 그러면 파라다이스가 그렇게 쌀 것 같지는 않은데요. 볼까요? 자, 이게 지금 20배입니다. 20배. 하나 에어로 이런 종목 수준에 지금 놓여 들어가는 거고죠. 이거 역사적 네이버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역사적 저PR에 들어가 있는데요. 네이버가 지금 이거보다 이건 네이버보다 더 높잖아요. 얘는 저PR 주예요. 대표적인 배당주이기도 하고요. 지금 배당이 조금 내려가 있습니다만 이게 대표적인 배당주였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파라다이스 쪽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리조트도 하고 뭐하고 이것저것 잔뜩 늘리면서 배당 수익률이 조금 쳐졌죠. 자, 투자 지표 뒤쪽에서 들어가서 보시면요. 이쪽에는 안 나왔고요. 이게 원래 파라다이스의 PER이 항상 이 낮은 쪽 코스닥에서 있을 때는 뭐 10배를 아예 넘어간 적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파라다이스 경우는 결국에 코스피에 들어와서 성공한 셈이 됐네요. 코스피에 작년도 이 코스피를 넘은 종목이거든요. 자, 상장일이 2024년 6월 24일로 되어 있죠. 저희 차트에 보시면 2003년부터 했는데 2월 24일 되어 있잖아요. 이건 이제 그 전까지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피로 넘어 들어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파라다이스는 코스피로 코스닥에 있던 종목들이 코스피로 넘어가지고 잘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는데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성공한 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코스닥에 있을 때는 이런 PR을 기록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이런 거 기록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모멘텀 타고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도 얘기 들은 것처럼 지금 우리 기관들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또 열심히 그런 거야. 한전 같은 종목들이요. 오늘 그 사이에 또 5% 내리죠. 뭐 한전이 5% 내리고 5% 오르는 게 껌이야. 지금 이것도 6% 내려. 앞에도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거 한전은 전기요금, 배당 이런 거하고 아무 관련 없이 에너지 모멘텀 가지고 단타 치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이러죠? 하이닉스는 지금도 때려 팔고 있고 그럼 얘네는 뭘로 수익률 채울 거야? 지금 지수 3200인데 여기에 이 수익률 뭘로 채울 거냐 이거야. 그리고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죠. 지수가 세 번째 박스로 들어가게 되면 종목
변동성이 종목의 이 등락률이 어마어마하게 확대된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 시리즈로 지금 줄줄이 나올 겁니다. 이 밑에 쪽으로도요. 지금 당장 방산주 같은 경우도 지금 변동성 확 커져 있고 대부분 커져 있잖아요. 자, 요런 것까지 영향을 받는데 이 케이스의 경우는 대단히 좋은 쪽으로 받았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 나오는 그 포지션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죠. 세 가지 기관의 룰이죠. 자, 우선 내로남불. 자, 이 종목은 기관이 보신 것처럼 지금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에 뭐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당겨 올린다죠. 내 새끼는 언제나 좋은 거니까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으니까 당긴다. 룰 한 개 들어가서 맞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 모멘텀 생겼죠. 중국인 단체 관광객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GKL 같은 종목도 그러고요. 살펴보게 되면 맨날 나오는 게 이건 뭐 허관날 입에 달고 있는 게 중국인, 일본인 관광객이에요. 중국, 일본 같은 경우 중국, 일본, 중국인이 돌아온다. 당장 저기 있지 않습니까? GKL. 그러면 GKL 그만 있냐라고 하면 일본, 중국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본, 중국. 그러니까 일본, 중국에서 맨 일본인 아니면 중국인은 이게 딱 두 개예요. 이 카지노주들은 빠찡고 허벌나게 좋아하는 일본인, 도박이라 그러면 환장을 하는 중국인. 얘네들 언제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멘텀 생겼고요. 모멘텀 생겼죠? 원래 네 종목이죠? 그래서 GKL은 지금 신고가 기록했다가 신고가 치고 들어갔다가 지금 살짝 눌려 들어오는 그림으로 가서 자, 두 개는 일단 이빨이 맞았습니다. 세 개의 요소 중에서 이제 나머지 하나는 롱숏 박스죠. 자, 롱숏하고 박스입니다. 이쪽에는 이 섹터 자체로 롱숏을 건질 분야가 이제 강원랜드하고 이쪽인데 여기는 따로 롱숏이 걸리는 분야가 아니야. 딱 세 개밖에 없으니까요. 카지노주는. 자, 세 개 가지고 무슨 롱숏을 걸겠습니까? 어차피 세 개가 완전 줄기가 다른데 강원랜드는 국내인들만 가는 데고 쟤네는 외국인들만 가는 곳이고. 그래서 애초에 똑같은 카지노라도 모멘텀이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파라다이스하고 GKL 딱 두 개거든요. 두 개 가지고 무슨 롱숏을 겁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추세 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추세로 박스를 걸 만한 자리가 어디냐,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그럼 이제 최근에 고점은 저 위에 있는 고점 자리 이전에 자 2017년에 반등 고점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2019년에 나왔고요. 2020년대 고점이고 계속해서 고점이 지금 내려가는 상황에서 지금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2020년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2019년의 고점을 지금 살짝 넘어 들어가고 있는 흐름이 됐죠. 지금 앞에도 얘기된 것처럼요. 현재 모멘텀이 너무 세요. 이게 지금 이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요. 이게 요 정도 실적을 가지고 우리 그렇다고 예전처럼 이 파라다이스가 배당을 겁나게 많이 주냐 그러면 배당도 안 주거든요. 지금은 0.77%밖에 안 됩니다. 올해는 어쩌면 배당을 조금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늘릴 수 있겠는데 이게 지금 20배야. 하나 에어로 보자고요. 얘가 지금 하나 에어로 현대로템 수준인 겁니다. 이게 하나 에어로 23배. 오늘 주가가 내려가서 좀 더 까졌겠죠? 현대로템 22배. 삼양식품. 자, 이거 관광객들 이런 저 관광객 정책 이런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크게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이런 변수가 있는 종목이 아니죠. 그렇게 늘어나서 실적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무슨 실적이 30%, 40%, 50% 더블 이런 실적이 나올 회사가 아닌데 이게 시장 최강자들하고 같은 수준인 거예요. 파라다이스가. 그렇죠? 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라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거 보나마나 때려 팔 생각을 속에 품고 있을 거는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위치가 어디냐 한 건데 이제 이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유력한 위치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당기는 흐름이 나가게요 되게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하면 뭐 한 요 정도 수준이 되겠죠. 여기 위쪽 자리 어디입니까? 23,500원 선 전후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저 위에 고점에는 이제 28,000원 들어가게 되는데요. 얘가 지금 22,000원이니까요. 이게 28,000원까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6,000원 들어서 대략
30% 정도 더 올라 들어가게 되고요. 30%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얘가 PR이 26배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PR 26배면 이제 앞서 보셨는 시장 내 초강자들 하나, 에어로, 현대로템 뭐 이런 애들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들 한번 볼까요? 예, 미쳐날 때 가서 지금 들어가는 전력주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튀어 들어왔던 MSCI 한국 지수 편입에 이제 편입된다라고 하는 이 효성중공업 역시 마찬가지 실적이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거든요. 이런 종목들하고. 예, 그 한마디로 그냥 내 새끼니까 연락에 당긴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들이 연락에 섰잖아요. 얘도 23배밖에 안 돼. 이런 종목을 다 이기는 겁니다. 이건 결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다 모아놨기 때문에 이건요. 기존에 다 모아놓고 이런 케이스는 뭐냐라고 얘기하면요. 이게 낙폭카드로 이제 내려갈 때도 이제 이런 형태가 고조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 이렇게 밑으로 뚝 떨어뜨리는 공간 있죠. 이건 뭐다라고 하면 이거 매도자의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매도한 놈들이 이미 사전에 공매도를 이렇게 두들겨 어떤 이게 선물 옵션이나 파생 상품에서 이제 해치 펀드들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그 매매 방식이 여기서부터 지금 등장에 돼서 나오는 거니까요. 이렇게 굉장히 나쁜 종목들, 내려갈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빡 하고 까버립니다. 이렇게 빡 까버린 다음에 개별 종목 같은 데서도 나오죠. 자, 파미슬 같은 종목들 보면 까고 난 다음에 그다음 밑에서 걷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빡 까버리고 난 다음에 밑에서 빡 까버리고 난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까지 않는 상태라면 그 하나 에어로 같은 데서 본 것처럼 숏커버 들어오게 되면 숏커버 들어오는 그 수량 할 수 없이 사는 그 때문에 주가가 숏 스퀴즈로 바뀌면서 주가가 더 올라가가지고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그냥 훅 날라버리는 이런 일이 생겨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올라가서 커버될 때 올라오는 숏커버로 들어오는 물량으로 올라갈 수 있는 크기만큼 계산해서 추가로 강제로 까버리는 구간을 말하는 거야. 이런 구간들이에요. 매도자들이 공매도를 치고 숏커버 들어올 때 올라올 수 있는 크기를 고만해서 그만큼의 목까지 사전에 먼저 까버리는 구간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자, 이게 매도자의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 반대도 있겠죠. 반대로 여태까지 연락에 사서 끌어올렸던 애들이 얘네들이 갑자기 팔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가 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가 떨어지는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이거 팔 때 까이는 걸 고려해가지고 미리 잡아당겨서 더 끌어 퍼올리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이 구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달려 들어가면 당장에 그러니까 평생 뭐 지금 지난 1년 동안에 파라다이스가 관심 종목 상위에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었죠.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처음 등장한 겁니다. 그 최근에도 이렇게 올라오지만 이게 뉴스가 돼서 올라온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기껏해가지고 연락에 잘 올라왔다 그래봐 이렇게 5% 변동 보이는 거 이런 게 지금 최선이거든요. 이거 이런 게.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크게 슈팅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니까 개인 투자에 관심 당장 이거 오늘 개인 투자 관심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래가지고 이제 와 하고 개인 들어오면 거의 다 대고 갖다 때려 팔아버리라는 수작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 정도라 그러면 글쎄 중국 그거 올라가는 거 알고. 그러니까 GKL도 있잖아요. GKL 같은 거 벌써 윗꼬리 달고 떨어졌죠. 좀 전에 봤던 거. 그래서 잡아 당겨놓고 이때를 파는 수작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배당이라도 옛날처럼 많이 준다라고 몰라도 이미 이제 그 기관들이 이렇게 질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 그래서 개인들 아무리 때려 팔고 있다가도 아무리 좋은 소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팔고 있던 애들은 절대 안 들어오잖아요. 왜? 들어오게 되면 그래가지고 누구 좋은 일 시켜? 개인 좋은 일만 시키거든.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개인 좋은 일은 시켜줄 수 없다. 이게 우리 기관 아니야. 근데 왜 우리 개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관 좋은 일만 시켜주고 있는 걸까요? 얘네들이 안 팔 것 같아요? 이거를? 방금 전에 보여드렸는데 이게 무슨 어마어마한 떼돈을 버는 섹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지금 중국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번갈아 가면서 다 올라가는 그 중에 하나예요. 엔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 걸려요. 화장품하고 소비 관련주는 다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인식을 하시고 지금 이제서야 뒤늦게 보고 그래서 와 중국 관광객 그러고 이제 흥분하실 이유가 아니다는 얘기야. 이제서 이렇게 흥분시키는 건 이제 이놈들이 팔 때가 되었다라고 팔 작정을 했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력도 그러죠. 우리 작전 세력들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래서 좋은 얘기 해놓고 그래서 와 하고 개인들 몰려 들어가면 때려 팔아버리고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뭐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종목들 계속 들어요. 이런 종목들은 이거는 전형적인 기관 종목이에요. 개인 종목이 아니고 지네들끼리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종목이지 개인들한테 뭐 떨거지를 뭐 이렇게 가지고 알짜 먹어라, 여기 좋은 거 먹어라, 맛있는 거 먹어라 그러고 할머니처럼 이렇게 내주는 그런 쪽의 종목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 종목을 선택을 해야죠. 그런 개인 종목들 같은 경우 이 오르고 있는 최고 전문가들이 다 골라서 뽑아드린다는 얘기예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각종 앱스토어에서 오르고, 한글로 오르고 검색해서 앱 다운로드 받고 설치한 다음에 간단한 무료 회원하고 가입하시면 전문가들 스타일이 다 틀립니다. 최고 전문가 24분의 전문가, 여러분들이 배 터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대박나는 그날까지 평생 무료로 종목들 다 찍어드리고 매수가 매도가 다 찍어드리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척척척 잡아낼 수 있는 그 매매 기법까지 전부 무한으로 그냥 화수분처럼 다 퍼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들 그래가지고 수익들을 왕창왕창 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하고 있냐 이거야. 그래서 맨날 이런 거 따라 들어가서 뒤통수만 맞으면 되겠냐는 얘기죠.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제대로 좋은 종목 제시기에 잡고 제시기에 팔고 맨날 뒤통수만 맞지 마시고 오늘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